이제는 두 번째 항목으로 이제 왕도 정치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수양론 중에서 유명한 얘기는 다 아시죠? 반드시 수양은 해야 된다. 필유사은이 뭔 일이 있어도. 근데 그 방법이 중요하다. 이게 물주장이잖아요. 까먹어도 안 되고 억지로 해도 안 된다고요. 반드시 하되 까먹어도 안 되고 억지로 해도 안 된다. 그게 수양 방법입니다. 뜻을 세웠는데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 포기해도 안 되고 어거지로 해도 안 된다. 그냥 필유사 쭉 가라. 아주 수월한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이번엔 왕도 정치입니다. 왕도 정치. 이게 이제 안인에 해당되죠. 앞에는 수기에 해당됐다면 사람을 평치하는데 가장 규모가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정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도 정치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내적으로는 성선을 구현하는 대장부가 되는 것, 대인. 밖으로는 그걸 가지고서 사회 속에 구현하는 것, 왕도 정치. 바로 왕은 누가 돼야 되는 게 자연히 다 나와버렸네요. 왕은 누가 돼야 되는 거? 대인, 대장부가 돼야 되는 그 사람은 도를 체득한 사람입니다. 이게 왕도. 싣고 간다는 말입니다. 왕도. 왕은 도를 체득한 사람이야 된다. 그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 그게 왕도 정치입니다. 맹자는 안팎이 똑같아요. 근데 이걸 그 개인 그 누구도 이뤘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사회에 나가서 실제로 지위를 잡아서 펼치기는 더더욱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2, 3, 3개라고 뜻을 잡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분 정치. 성분. 도를 터득한 사람 성. 사회적 역할이 오는 사람이 군이잖아요. 근데 맹자는 군성을 바라는 게 아니라 성분을 바랬다는 거예요. 플라톤도 철인 정치잖아요. 얘가 유사하게 가요. 그렇지만 내용성이 달라요. 똑같은 것은 눈 밝은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게 자기가 삶이 구현된 사람이 리더가 된다는 건 같아요. 근데 인간을 바라보는 거나 원리를 바라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방법론은 사뭇 다릅니다. 지향하는 결과는 문제다. 첫 번째, 이것을 가려면 바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왕은, 도는, 정치는 뭐다. 이게 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니까 이걸 홀로 가는 것은 수양이고 이건 사회적으로 실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맹자에 있어서 뭐가 사회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다가오는가? 교육입니다. 교육의 근거는 맹자 제일 앞에 나왔습니다. 그 연세대 드신 분이 천리길을 멀도 않고 왔는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떤 이롭게 할 방법이 있습니까? 했더니 맹자가 대번에 두말 없이 그럽니다. 하피로 할 일이 있고 어찌 그 많은 말 중에 이미 말합니까? 여규 인의입니다. 인과 의만 있을 뿐입니다. 이게 바로 맹자 교육의 처음과 끝입니다. 인의와 이가 서로 간에 같이 가는 경우도 있고 같이 가지 않았을 때 어떻게 이를 일궈낼 건가? 인과 의로서 이를 일궈내야 된다. 이게 맹자의 처음과 끝입니다. 이걸 교육을 통해서 구현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면 이를 하나 그러면 문제냐? 맹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만성지국에 만성의 인물을 시해하는 사람은 반드시 천성제후국, 천성제후국에 천성제후를 시해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밑에 있는 백성대부국. 왜 그러냐? 임금이 어떻게 하면 내 나라가 이로울까 하면 그 밑사람은 좌표가 누굽니까? 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나라를 어떻게 이로울게 할까 하니까 그걸 본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 나라로 오면
어떻게 하면 내 나라를 이롭게 할까 이래. 이게 만승의 나라밖에 이제 넘볼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만승의 나라를 내가 빼앗아 버려. 근데 만승의 나라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평쾌할까 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세상을 평쾌할까 이 마음을 먹어요. 예, 교육은 아까 후방심, 마음 바꾸는 거예요. 본래 마음 회복하는 거예요. 본래 마음에는 인과 의가 있지. 이는 본래 자리에는 없고 몸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몸자리. 이도 중요해요. 근데 몸에 걸려 있어요. 몸은 이 자리를 동시에 못 앉아요. 그래서 인과 의를 강조합니다. 불탈불염이라 그 유명한 말을 낸 자가 씁니다. 사하교정님. 불탈불염. 지금 20세기 한번 정리할 때 이 단어면 딱 정리됩니다. 제가 이제 문장을 추가하겠습니다. 아까 인을 먼저 말했고요. 위에 이가 아닌 인을 통해서 이익은 절로 와야 되는가. 명자가 그 논리를 저는 얘기합니다. 윗사람과 아랫사람들이 서로 이익을 정발할 정, 추구할 정자입니다. 최고 가치로 여기는 게 정이에요. 위아래 모든 사람들이 이익을 최고 가치로 여기면 정자, 칠정 이렇게 되거든요. 실제로 와서 이익을 취해요. 그게 상하교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개인적으로는 다투며 국가적으로는 전쟁입니다. 근데 인과 의로 했을 때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교정이 하나가 하면 결국은 다른 사람이 나중에 또 도전하거든요. 이 악순환이 된다. 아까 이기적 유전자에서도 결국은 교정리가 아닌 자기 이타가 자기를 직접적으로 돕는다 했잖아요. 명자는 본성 측면에서 그걸 설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냐 그러면 이익이 남아있는 한 그 이익을 빼앗지 않으면 독점 자본주의. 21세기. 20세기가 독점 자본주의잖아요. 그게 불탈입니다. 불염, 만족할 염자, 물릴 염자, 싫어할 염자. 만족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불탈부정. 20세기입니다. 저게 불탈부정. 왜? 20세기는 성악설이거든요. 진화론이거든요. 약육 방식이거든요. 사상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게 사회적으로 보편화됐을 때는 너무나 큰 위력을 발휘합니다. 영원히 기득권자라면 내가 좋죠. 우리나라가. 역사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명자가 마지막에 그럽니다. 이국이 위일이다. 그렇게 되면 그 평화로웠던 나라도 위태하게 됩니다. 반면에 미유인이 유기친자였면 아직까지 인하면서 그 어버이를 버린 이가 있잖아요. 미유의 사회적으로 인을 마땅하게 실천하는 관계 속에서 유기분자해라. 자기 윗사람을 버린 적은 한 번도 없다. 이걸 이렇게도 말합니다. 지배 이데올로기를 정착시키는 그런 철학이라고. 맹자식으로 하면 그분은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분입니다. 맹자가 그렇게 졸렬한 사람은 아니니까. 왜? 맹자가 재선왕이나 양해왕이나 그 벼슬아치들을 만나서 언행을 하는 걸 보면 그런 말 못해요. 마키아벨리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런 걸 잘 해야 되는데 한 시간이라 그냥 이렇게 촉매조로만 던져드릴 뿐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말 합니다.
이런 근본적인 가치가 교육에서 담보돼야 된다. 네, 인간은 의식 조기 지혜들이다. 의식이 생활이 생존이 돼야만이 예전 남을 배려하지 않고 인간답게 살지 않고. 맹자는 어떤 분들이 말합니다. 맹자는 그 현실을 모른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의식 조기 지혜들은 물론 관자의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경제론에서 할게요. 경제론에서. 간단하게 갈게요. 이거 교육론 크게 대체로. 이번에는 경제론을 하겠습니다. 왕도 정치는 크게 정치론이거든요. 근데 그 정치에는 제일 먼저 교육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뭐고 사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그 표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실제로 그것이 되려면 윤활유가 필요한데 그게 경제지 않습니까? 맹자의 경제론은 하나는 정전론, 그다음 하나는 복지정책 이렇게 두 개를 요즘 용어로 정해봤습니다. 정전론은 뭐냐면 말 그대로 모든 존재들이 여기는 중앙 세금을 내고 나머지는 자기가 이것을 해서 자기가 먹는 겁니다. 바로 기본적으로 생존이 가하도록 경제정책이 짜여져야 된다. 이게 정전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공적인 측면과 사적인 측면이 같이 공존돼야 된다. 이건 공적인 측면, 세금으로 바칩니다. 여기에는 사적으로 자기가 먹어요. 그런 면에서 맹자는 자연스럽게 사가 강조되면 사만이 있으면 자본주의, 공만 강조되면 사회주의거든요. 벌써 이것을 논파하고 있어요. 정전제에서. 공사가 같이 가였습니다. 자본주의는 사만 강조해서 전쟁을, 사회주의는 공만 강조해가지고 생산력이 떨어지니까 공멸하지 않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 우리는 자연 속에서 삽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인간끼리 살거든요. 자급자족 방법은 두 가지를 다 활용합니다. 맹자에 나왔습니다. 철이 되면 자연에서 취하고 철이 되지 않으면 자연에서 취하지 마라. 나무도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죠. 고기도 산란기에는 잡지 마라. 그 다음에 빽빽한 그물을 끼지 마라.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을 이용해라. 바로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개돼지 기르고 농사 짓고 그 다음에 길상하고 이러냐 그러면 충분히 기본적인 삶은 가능하다. 이게 맹자의 자급자족론입니다. 정전제를 통해서 자연 환경에 거스리지 않고서 그때에 나오는 것을 순천으로 수확을 하고 길러나가고 그 다음에 인간이 할 수 있는 농사를 통해 가지고 평화를 유지해요. 그렇게 했는데 뭐가 있냐? 첫 번째, 자연 기상 변화가 인간의 뜻대로만 안 됩니다. 두 번째, 인간이 탐욕을 부려버려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잘 몰라가지고 노력은 하는데 수학이 엉뚱해. 지수화풍 C가 맞아야 되는데 노력이 세 가지가 이걸 엉뚱한 예. 그럼 소출이 안 나와요. 첫 번째, 전쟁으로 안 나오고 두 번째, 내가 잘못해서 마지막으로 게을러서. 이게 인의 문제예요.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건가? 맹자는 보민정책, 요즘 복지정책이거든요. 백성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요즘 복지정책 문제입니다. 맹자는 복지정책 시행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재원이 필요하잖아요. 그 재원 마련하는 방법도 맹자에 다 있습니다. 그 왕궁에 있는 창고 이게 열어라. 그렇게 다 했어요. 그래서 솔수의 식인이라 왕궁에 보니까 이게 고기가 미어 터지고 그 다음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 개 돼지가 그걸 먹는데 사람은 못 먹고 죽는다. 지금 그 예완용
이게 아주 호황이랍니다. 거의 솔수의 시기네요. 맹자가 벌써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수의 시기입니다. 충분히 재혼 가능합니다. 근데 마음이 인물성 이론이라 그런 거 장단점이 있습니다. 성선이면 복지정책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근다에서 나라가 다 못해요. 그래서 맹자는 나, 지역사회, 국가 이 3차원이 돌아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교육이 제일 핵심으로 자리 잡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맹자가 결코 이렇게 이상주의자가 아니라는 게 인간을 크게 분자와 소인으로 나눴을 때 분자는 무항산의 무항심. 일정한 생산이 없어도 수입이 없어도 인간적인 마음, 항상한 예측 가능한 사람. 이건 분자고 선비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일정한 먹고 사는 것이 충족이 안 되면 일정한 마음, 인간다운 마음, 예측 가능한 마음이 없는 것이 민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맹자가 봤을 때 누가 더 많으냐 퍼센테이지로 민이 훨 많아요. 그래서 분자 선비의 역할이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분자 선비 양성이 교육이거든요. 무항산이 무항심은 민입니다. 그래서 방벽 사치를 무불리다. 방벽 사치를 하지 않는 것이 없다. 방, 멋대로. 벽, 내 고집. 방이라는 것은 펑펑이에요, 펑펑. 왜? 지금 여기 아니면 못 먹으니까 펑펑해버려요, 방. 그 다음에 벽, 자기 생각으로 그냥 나가요, 벽. 고집 벽자. 사,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다 드러내서 해요. 치, 나만 먹어요. 그것을 하지 않은 게 없다 그랬습니다. 그게 민이라고 봤어요. 분자가 그걸 조율해야 했습니다. 위정자가. 지금 복지정책을 축소하네 마네 국영 기업을 해야 되네 민영화를 해야 되네 했을 때 맹자식의 답은 명확관하게 나옵니다. 뭐겠어요? 중이에요. 중. 국유화만 하면 공산주의. 민영화만 하면 극단적 자본주의. 이 두 개를 조율하는 겁니다. 가장 맞아떨어지고 동양 철학의 핵심 중. 무한 복지 맹자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기본 복지는 그렇지. 그게 기본입니다. 근데 기본까지 못하게 한다. 생각해봐요. 서술식에 보민론, 백성을 보호하는 것, 그게 바로 정치다. 백성 위에 군림하고 착취하는 게 아니라 힘없는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길러주는 것이 정치다. 이게 맹자의 정치다. 그게 왕도 정치고. 자본주의는 뭡니까? 착취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부술려가지고 겉은 번들하는데 속은 그러지 않으면서 이익을 가져올까? 맹자는 정반대를 말합니다. 이번에 리더론을 하겠습니다. 리더론. 이걸 누군가 해야 되니까 50보 100보론을 경제정책으로 하나 그러면 이런 겁니다. 자립책을 해야지 그냥 푼돈 줘서는 안 된다. 그게 50보 100보론이에요. 경제론을 했을 때. 스스로 교육을 통해서 자기가 직장을 일구고 아니면 창업을 하도록 해야지 돈 몇 푼 지어줘가지고 또 떨어지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게 50보 100보론이에요. 경제정책. 리더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바로 도를 터득한
성스러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리더가 되려면 세 가지가 갖춰져야 되는데 그게 명자가 말한 삼달존입니다. 인간 존재들이 보편적으로 귀히 여기는 세 가지. 첫 번째, 사회적 관계에서는 지위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정교조니까 대보잠이라고 대사전에 있는 말을 가져다가 썼긴 했습니다만 지위가 있어야 돼요. 리더. 근데 그 지위를 제대로 써야 되니까 뭐가 있어야 되냐? 아니 맹자식으로 하면 이러네. 먼저 지위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연륜이 좀 있어야 돼요. 나이가 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덕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을 체득한 게 덕이거든요. 도를 체득한. 이 삼박자가 갖춰졌을 때 가장 좋답니다. 삼박자. 삼박자가 안 갖춰지면 언밸런스잖아요. 아주 나이가 너무 어린데. 제가 여기 처음 보니까 다 그러시대요. 주요가로 봤거든요. 제가. 하시는 말씀, 나이 든 사람이 올 줄 알았는데 젊은 사람이었다고. 새파랗게도 말씀을 안 하시대요. 제가 5년 전인가 왔으니까 지금보다 새파랬는데 그래서 새파란을 안 붙이고 젊은 사람이라고 다 그러셔. 나이도 필요해요. 이렇게 큰 정치적 리더가 되려면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돼요. 지위, 그다음에 연륜, 그다음에 도를 터득한 이게 삼박자. 그랬을 때 신뢰도를 얻거든요. 안팎으로. 나이가 있으니까 경험도 있고 또 나를 도울 사람들도 많이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그 지위가 있으니까 여기서 정통성이 또 나오잖아요. 권위가. 중용에서 이것이 서로 간에 맞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나왔죠. 중용에.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 리더는 뭐냐. 말 그대로 명절로 하면 보민, 백성을 보호하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리더가 됩니다.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에 쳐 있어야 됩니다. 사대부와 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왜? 사대부와 군자는 내가 안 보호해도 알아서 해요. 정책의 입안에 근거가 어디에 되냐? 보험입니다. 대기업 특혜. 명자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목놓아 선포할 겁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을 한다, 관료를 한다, 입안할 때 뭘 하겠습니까? 장학금 받겠습니까? 생각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실천 자리가 왔을 때 파급 효과는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이런 말, 그 유명한 위민 부모라. 리더는 뭐냐? 백성의 부모가 되라. 내 자식을 위해서는 헌신을 하지 않습니까? 나 굶으면서. 타인한테는 안 하지만 내 자식한테는, 내 부모한테는 다 하지 않습니까? 나를 희생하고. 그래 이 마음을 확대하라고 했습니다. 부모 모시듯이 나의 다른 부모를 내 부모처럼, 내 윗사람 형 누나 모시듯이 다른 사람이 형 누나를 모셔라. 그럼 천하가 편합니다. 안에서 밖으로. 그 다음에는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내가 져. 실제 이런 마음을, 능력을 갖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입안했는데 제대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할 건가? 책임 소재들. 밑에 두지 말고 내가 간다면. 그 유명한 고좌우의 은타장 있죠. 좌우를 돌아보면서 다른 말을 했다.
맹자가 왕을 만나서 겁니다. 친구를 부탁하고 떠났는데 돌아왔더니 친구가 가족을 안 닮아서 가족들이 너무나 고생하고 있더라. 어떻게 할까요? 절교하지. 법관이 돼가지고 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만두게 해. 나라가 도탄에 빠졌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좌우를 돌아면서 엉뚱한 말이에요. 귀신처럼 알잖아요. 친구지간 어떻게 해야 될지, 법관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 국가의 최종 책임은 누굽니까? 국가가 도탄에 빠졌다니까 그때는 딴소리요. 제일 못난 일을. 잘한 것은 내 차지, 못한 것은 실무자. 이런 리더는 동양에서 패망의 군주, 패망의 군. 그러면 혼자 못하지 않습니까? 인재를 등용해야 됩니다. 인재들. 그 방식은 존연사능입니다. 현명한 사람을 높이고 능력 있는 사람을 자리를 주다. 존연사능. 그럼 이것을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존연사능 한지 안 한지. 그 다음에 그 직책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방법을 역시 맹자가 제시합니다. 첫 번째, 주변에 물어봐. 내 측근한테. 두 번째는 눈 밝은 경대신한테 물어봐라. 마지막 온 국민한테 물어봐라. 그 다음에 직접 확인해서 써라. 인사청문회 하다 그러면 다 걸리죠. 왜 그러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그렇게 안사롭고, 두 번째, 시선을 크게 안 둔 겁니다. 근데 국민들이 싫어하는데 강행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강행하자마자 그 사람은 왜 함량 미달이니까 못해요. 첫째. 함량 미달이 아닌데 국민들이 반대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임명되는 과정에서 호연지기가 꺾였기 때문에 일처리를 못해요. 약점이 있는데 들어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디 윗사람한테 자기 일을 실현하겠습니까? 못해요. 결국 리더가 자기 말 듣는 사람 쓴 겁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이 다음에 여기에 맞게 썼다. 그러냐 그러면 절대적 권한을 돌아섰습니다. 쓴 다음에 경제부총리를 완전히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책임 장관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과연 그게 지금 유명무실인가? 여기에 귀한 옥이 있는데 임금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마도 훌륭한 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옥 다스린 사람을 불러와서 할 겁니다. 제대로 하면 잘한다고 그러고 못하고 하면 못한다고 곧바로 그만두게 할 텐데 왜 나라 다스리는 것을 당신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까? 적임자한테 안 맡기고 맡겼으면 권한을 줘야지. 맹자가 이렇게 됩니다. 이 리더는 맹자가 멋쟁이에요. 천하에 억지도 있어요. 몇 대 뭐 그러지만 멋쟁이 대장군 공자하고 맛이 달라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리더는 여민 동락의 여민 끼리끼리 하는 게 아니라 제일 윗사람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즐거움을 같이 하는 것. 즐거움의 대상은 첫 번째 이성. 제선왕과 관계 속에서 제선왕이 이 핑계를 통해 다 빠져나가니까 맹자가 그것을 다시 다 복원시키죠. 리더는 독차지가 아니라 어려운 사람하고 이성 관계를 같이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재물을 묻고 사는 것을 같이 해줘야 돼요. 인간이 어떻게 먹거리만 삽니까?
오락이 필요해요. 즐거움을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거기 딱 가냐 그러면 도열해서 서 있는 것 그걸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원초적인 욕망인 이성의 문제. 조선시대에도 호럼이 그 다음에 노초년 노총각을 짝 짓는 그런 왕도 있었고 그런 현감들도 나왔습니다. 맹자에서 힌트를 받아서 왜? 같이 호소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음악이 있었잖아요. 어떤 임금이 사냥 가고 그 다음에 그 음악 연주하냐면 전부 이마살을 찌푸립니다. 왜? 우리가 시봉해야 되니까. 우리가 돈을 대야 되니까. 근데 어떤 임금이 사냥을 가고 음악 연주를 하면 쌍수를 들고서 환영해요. 왜? 그분이 거기를 오냐 그러면 우리의 실상을 알고서 도와줍니다. 그걸 여민, 공, 낙이라고 했습니다. 이성을 같이 해야 돼요. 재물을 기본 먹고 살게 해요. 즐거움을 같이 해요. 군사정권에서 이거 했죠. 3S라고. 근데 그건 맹자가 말한 영리동각이 아니고 시선을 이렇게 바꾸려는 거잖아요. 스포츠, 스크린. 하나 뭡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거하고 영리동각이 달라요. 그 다음에는 공동체령이 있습니다. 공동체령. 맹자는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근데 어떤 공동체일까? 같이 살아야 했습니다. 인간은. 그 다음에 천지 만물과 동식물과 같이 살아야 된다. 이게 공동체령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까 치면 하늘을 이용하되 천지 자연을 이용하되 반드시 순천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다음에 그 크기 때만 하라고. 그래서 인간 공동체, 지구 공동체, 우주 공동체를 꾸며요. 그게 유학이에요. 근데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데 그 방법이 생어 기심하여 해어 기정이다. 내 마음에서 생겨나가지고 해어 기정, 큰 것도 망치고 작은 것도 망친다.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 역시 마음입니다. 인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 그 방법은 친친이 인민, 인민이 예물로 공동체를 꾸립니다. 다 아시니까 그것도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공동체를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는 게 누가 나오냐? 맹자에서 양주와 목적이 나옵니다. 천하의 도가 양주 목적으로 돌아간다. 유학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필생역으로 양주 목적을 벽 물리쳐야 된다. 여기에서 이제 호변했을 때 자기를 옹호하면서 나온 얘기입니다. 양주로 안 가면 목적으로 하고 목적으로 안 가면 세상이 양주로 갈 것이다. 공동체론을 봤을 때 양주는 뭐냐? 위아주의니까 이게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아닙니다. 왜? 인간은 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 목적은 뭐냐? 이것은 개인주의가 아니라 차별 없는 보편주의예요. 차별 없는. 인간은 각자성이 있잖아요. 이 각자성이 무시됐다고 맹자는 본 겁니다. 양주는 공동체 전체가 없는 개인만 있어서 문제예요. 목적은 개인이 없고 이제 공동체만 있어서 문제예요. 그래서 양주는 말 그대로 내 털럭 하나만 뽑아서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는데 안 뽑아버려요. 극단적 이기주의. 목자는 내 자신을 여기서부터 머리 끝에서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갈아가지고 몸을 이롭게 한다면 몸을 바친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자기가 없어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전체 속에서 개인 속에서 전체가 살아 퉁틀거려야지. 그래서 이게 바로 맹자가 말한 공동체. 공동체. 이게 요즘 현대로 하면
양주의 위화주의는 어디로 닿냐? 자본주의로 닿아요. 목적의 겸해주의는 뭘로 닿냐? 공산주의로 닿아요. 네. 양주는 우리는 하나가 아니다. 이런 측면이고, 목적은 우리는 둘이 아니다 이거거든요. 근데 맹자는 이게 틀렸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가 아니면서 둘도 아니고, 둘도 아니면서 하나도 아니다. 그래서 조화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집중입니다. 이건 양극단에 치우쳤기 때문에 이 가운데를 잡아야 된다. 근데 이 자막이라는 사람은 이 가운데를 우식으로 딱 고정을 해버렸어요. 이건 자막의 집중은 원리만 잡고 상황성을 폐했기 때문에 공자가 말한 시중이 아니다. 유학에서 말한 중이 아니다 해가지고 맹자가 이 잘못된, 이건 다른 사상을 비판한 거고 이것은 잘못된 유학 자체 내를 비판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식의 공동체를 주장합니다. 이게 한마디로 화예요. 화, 중화. 현대 중국 뭐 생각 안 나십니까? 푸진따오, 조화사회가 이거예요. 도농간, 도시와 농촌, 그 다음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이런 게 전부 화거든. 맹자에서 한 대목으로 잡아온 겁니다. 화. 양주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고 공산주의 같은 경우는 복근복지. 근데 맹자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같이 가야지. 중화. 또 공동체를 지향하는 방법에 맹자에서 제시한 건 그 유명한 태도 정치입니다. 태도. 부국 강병을 통해 가지고 첫째 우리나라 사람들 편애하는 것. 두 번째 기회만 주어지면 넌 복독시키는 것. 이게 태도 부국 강병제예요. 맹자는 이건 철저히 부정합니다. 부국 강병 필요하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맹자는 태도가 아닌 왕도를 지향합니다. 겉만 그럴싸한 모습, 이게 태도입니다. 속내는 시커하면서 겉으로는 평화를 주장합니다. 공존을 주장합니다. 실제는 야금야금 다 먹으면서, 이게 태도예요. 왜? 인의가 근거되면 왕도 정치고, 이익이 근거가 되면 태도 정치예요. 근데 아까 이 사람의 말처럼, 이기적 유전자 말처럼 이익을 추구하려면 인의를 표상으로 했을 때 좋잖아요. 그래서 태도 정치는 인의를 겉으로 드러내고 속내는 시커먼면서. 맹자가 그런 말을 다 했습니다. 태도로 하면 일시적으로는 사람들이 뜻을 이룰 수 있고 사람들이 수군다. 그렇지만 그것은 불복이기 때문에 힘이 있으면 곧바로 반대를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왕도 정치로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인의의 덕으로 했기 때문에 마음으로 따르기 때문에 시간은 더 들지라도 반란을 일으킨 적은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낙천자, 외천자도 나오긴 합니다만 인자와 지자를 나눠가지고 그러면 외교 문제인데 외교 관계 문제를 외천, 낙천, 인자, 지자 2대 4소, 2소 4대 그놈을 가지고 외교 문제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생략하고 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맹자한테 있어서 태도는 부국 강병이 한 날개고 한 날개는 법형주의입니다. 법과 형벌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맹자는 역시 법과 형도 필요는 하되 인의에 바탕한 두 번째는 미리 알려줘가지고 대체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안 됐을 때 마지막으로 법과 형이 가야 된다. 어찌 인자가 백성 위에 보민하려고 하면서 백성들을 망민, 법으로 그물질할 수 있는가 이런 말 하거든요. 법을
인정하기는 했는데 차선도 아닌 차선에서 인정하는 게 유학의 법과 형에 대한 관점입니다. 근데 인정은 해요. 형은 뭐냐? 법을 보좌합니다. 법은 뭔가? 정을 보좌해요. 정은 뭔가? 교를 보좌해요. 교는 뭔가? 덕을 보좌해요. 덕은 뭔가? 도, 선을 보좌합니다. 이게 역서, 도, 덕, 교, 법, 형 이렇게 가니까 유학의 입장에서는 긍정을 하되 이건 차선책이다. 지금 법대로 하는 사회입니다. 과연 살기가 좋은가? 예전에는 법 없이 살았지 않습니까? 법은 유학에서는 뿐만 아니라 동양에서는 법의 한계성을 먼저 강조를 합니다. 법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잖아요. 이 맹자의 혁명론을 동양의 유학의 혁명론을 하면 그게 근거가 주역의 태화학계가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사서 중심으로 봤을 때는 맹자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왜 혁명이 나오는가? 그 근거가 이겁니다. 민, 위, 기업, 백성이 가장 근거예요. 사직이 차지하고 종묘 사직은 그 다음이고 군, 위, 경입니다. 이게 혁명의 근거예요. 백성이 가장 귀하다. 인구는 제고만이다. 민귀 분경. 이게 인군이 인군 같지 않으면 어때야 됩니까? 백성을 위해서 갈아야 됩니다. 나라보다 중요한 게 뭐냐? 백성이라는 거.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념 전체 맹자가 봤을 때 우리를 불행케 하는 원흉이라는 겁니다. 이념의 틀로 세계 1, 2차 대전이 났습니다. 중세 천년 전쟁이 났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 그런 거 필요 없다는 우리, 내가 어려운 사람이 최고라는 겁니다. 민본주의입니다. 이제 인본주의 중에서도 민본주의. 이는 여러 명이 있잖아요. 여러 부류가. 근데 뭐가 근본해야 됩니까? 제일 어려운 사람. 그 사람이 근본해야 됩니다. 민본주의. 유학인 이유. 민본주의.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예를 듭니다. 아니 내가 들어보니까 이게 탕인군과 무왕이 임금을 쫓아내고 죽였다고 하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맹자가 말합니다. 예, 그래 있습니다. 어찌 신하가 임금을 보필해야지 그럴 수 있습니까? 맹자의 절묘한 답이 나옵니다. 인과 의를 해치는 사람은 잔적지인이다. 잔적지인은 뭐라고 그러는가? 일부라고 그런다. 일부. 한 사내 임금이 아니라. 왜? 임금은 인의를 구현한 사람이 있는데 인의를 해쳤으니까 그냥 사내죠. 그래서 나는 문주, 나는 들었다. 한 사내인 주를 죽였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임금 죽였다는 말도 들었다. 이게 맹자입니다. 양해왕한테 대놓고 한 말이 아니 재선왕한 그 맹자가 당나라 때 금서입니다. 금서. 일본도 맹자 수입을 안 했어요. 일본은 어때요? 이게 수직직서잖아요. 근데 이놈을 갖다 놓으면 무엇이 됩니까? 왜? 그 근거가 더 있어요. 제후는 동성제후와 이성제후가 있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제후는 어떤 사람이요? 맹자가 대본에 그럽니다.
예, 임금이 임금노릇 못하면 바꾸지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놀래기도 하면서 기분도 나쁘겠죠. 물으니까 임금님이 말하니까 사실대로 얘기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면서 다시 얘기를 합니다. 제후에는 두 제후가 있는데 동성제후가 있고 이성제후가 있습니다. 동성, 성을 같이 한 사람. 이게 친인척지간이죠. 예, 동성제후는 임금이 잘못하면 간하고 먼저 이성제후부터 말해요. 이제 비율을 맞춰줍니다. 이성제후는 성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의 인과 의로 만났잖아요. 인과 의를 실현하겠다 이 사람하고 하면 그걸로 만났기 때문에 간하다가 실현할 수 없겠다 하냐 그러면 떠납니다. 그렇지만 동성제후는 이것을 세웠고 유지의 책무가 있기 때문에 간했는데 그걸 실행하지 않으면 바꿔버립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세 개의 단락에서 역성혁명의 주창자로 맹자가 나와요. 근데 역성혁명으로는 맞습니까? 동성제후와 이성제후로 했을 때는 역성혁명이 안 맞죠. 그러잖아요. 이성제후는 떠나니까. 근데 제가 두 번째 예를 들었던 일부 한 사내인 주를 죽였다는 말을 들었고 그러면 그게 은나라 주나라가 몰라가고 은나라 주나라가 이게 하걸은주가 은나라의 탕 주나라의 무왕에 의해서 쓰러지고 여가 일어났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역성혁명. 이게 어떤 이들이 맹자의 역성혁명은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아 있어요. 이게 역성혁명입니다. 왕조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글은 주체적으로 봐요. 기존의 설에 대해서 참조를 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내 소리를 내야 됩니다. 주체적으로. 그래서 맹자를 인자. 선비들은 맹자를 하늘처럼 여겨요. 그 근거를 맹자에 또 두고 말해요. 왜 왕도 거부할 수 없잖아요. 조선시대 같은 경우. 마지막으로 벽 이단론입니다. 이단을 물리치는 것으로 나의 삶의 목표를 삼는다.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 맹자가 그 호변에 대한 반론이거든요. 변론이거든요. 근데 이 벽 이단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장점은 뭐냐? 바로 맹자가 공명으로 병칭되게 된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유학이 사회 속에서 뿌리게 내리게 된 이유입니다. 왜 대립각을 세웠고 공고했기 때문에. 단점은 있습니다. 뭐냐? 공자한테도 분명 이 근거가 싸게 틉니다. 어떻게 싸게 트냐면 자완 공호 2단이면 사해야이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2단 실마리가 다른 것을 이때 공자를 두 가지로 보는데요. 전공 공, 공격할 공 다 됩니다. 이게 공자를 전공할 때 이것입니다. 나와 실마리가 다른 나와 관점이 다른 것을 전공하면 이것은 해롭다. 그 근원으로 가면 도와 실마리가 다른 것을 힘을 쓰면 이건 해롭다. 노력은 하지만 결국 이런 것이 될 수 있고 근데 맹자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여기에 근거를 해서 공격할 공유로 가버려요. 이단을 공격하면 사해야이라고 했는데 분명 논어로 보면 나랑 전공한다 이래도 되고 공격해도 공자는 공격하면 이것은 해로운 일이다 이렇게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죠. 나랑 다르다 해서 그것을 공격하면 이것은 해롭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다른 존재의 사상과 관점을 논어 공자는 인정해주고 있어요. 근데 맹자 오면 벽이다는 뭡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 근거를 저는 공호 2단에 있다고 보긴 해요. 그렇지만 이건 공자의 본뜻과 이배됩니다.
하늘과 땅 차이. 나와 다른 존재를 인정해주냐, 인정해주지 않냐, 이건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맹자한테는 좀 독존이 있어요. 데이터 의식이 강해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 시대 상황, 두 번째 개인 성향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자가 왜 훌륭하신가 인정해줍니다. 이게 조선으로 온 것이 되냐. 물론 한나라 때부터 독존 유학, 퇴출 백가라는 말이 와서 유학이 이렇게 이데올력이 되긴 합니다만은 중국에서는 유불선이 공존을 해요. 계속. 유학도 기철학이나 이철학이나 이런 심철학이 같이 공존을 해요. 고중학도 공존하고. 근데 우리나라에 오냐 그러면 성리학 중에서도 정주학 독존체제예요. 그 근거가 저는 맹자의 벽 2단을 너무나 또 편협하니 적용해가지고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루빨리 이걸 깨야 됩니다. 자기 정체성, 정통성, 논박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깡그리 그 존재를 부정하고 그것을 치는 것으로 인물을 삼는 것은 너무 편협해요. 맹자는 정말 멋진 대장입니다. 근데 그게 나의 발목을 잡아요. 그 예를 하나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맹자가 이제 양요함 제사장을 만나서 뜻을 이루려고 했는데 상황이 그러고 내용이 그러니까 안 되기도 하지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맹자 제자가 이 왕을 후손해가지고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나가려고 하는데 그 모시는 폐인 장창자라는 이가 임금님 평상시 같으면 임금님 어디 가시면 한순히 저한테 어디 간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은 보아하니 이미 전부 멍에까지 맺었는데 제가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그 왕이 이럽니다. 맹자 만나러 가려고 그래. 이게 이 사람이 대번에 그럽니다. 예의는 유군자 출이다. 군자한테 나온다 했는데 찾아가려면 군자를 찾아가야지. 전상이 아니 후상이 유전상이다. 뒷 상내 치르는 것이 앞 상내 치르는 것을 훨씬 뛰어넘은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안 가버려요. 그러니까 제자도 항의를 하고 이렇게 항의합니다. 뒤에 어머니 상이 후상이거든요. 그때는 맹자의 지위가 대부였고 아버지 돌아가실 때는 선비. 그러니까 자연히 대부에 맞게 하기 때문에 이 재물이나 이런 것도 풍족하겠잖아요. 대부에 맞게 했으니까. 앞에는 선비에 맞게 했기 때문에 그랬고 그렇게 반론을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 왕이 되거니 아니다. 이런 옷이나 관이 너무나 화려했다. 선비일 때와 대부일 때 적이 다른 건 맞아요. 그렇지만 지나치겠다는 거예요. 맹자가 그 말을 또 제자가 비판해 직접 얼마나 이거 이슈가 됐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맹자가 그럽니다. 다른 건 다 아끼는데 부모를 위해서는 천하를 아끼지 않는 법이다. 이게 맹자의 발목 스스로 잡은 겁니다. 맹자는 돌아다닐 때 전부 정도를 주장해요. 근데 자기 일에 있어서 정도를 혹간 놓쳐요. 근데 그게 절호의 인간을 만나서 자기의 뜻을 구현할 수 있는데 그게 발목이 잡혀요. 맹자가 제자가 와서 그 말을 하니까 맹자가 이렇게 답합니다. 그래 살다 보면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못할 수도 있지. 어찌 창창 따위가 나의 앞길을 막을 것인가. 하늘이 한 것이지. 이게 맹자의 오만입니다. 조선 유학에 맹자는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선비가 고고하고 멋쟁이인 것은 맹자의 대장국장입니다. 잘못된 선비의식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잘못을 견명하니 인정해야 됩니다. 맹자는 독이 있어요. 그건 내 개인의 독만이 아니라 조선의 독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